호소형 부모들은 어떤 부모들이냐면 헌신적인 부모들입니다. 몹시 헌신적인 부모들이에요. 전형적으로 우리나라의 어머니들의 상입니다. 한국의 전형적 어머니들이 자식을 위해서 자기 인생을 다 포기한 것처럼 자식만을 위해서 사는 부모들, 특히 엄마들, 어머니들. 우리나라의 전형적인 헌신적인 부모들이잖아요. 근데 그 헌신적인 부모들이 주로 뭐 화를 내거나 막 비난하거나 이런 부모들이 아니고요. 호소형의 부모는 어떤 부모냐면 주로 헌신하고 잘 안 되면 울어요. 호소형 부모의 특징입니다. 차라리 비난하면 차라리 난데, 차라리 비난하고 화내고 이러면 자식들 입장이 좀 낫거든요. 왜냐면 비난하면은 아이 엄마 나빠 이렇게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울면 그렇죠. 죄책감이 바로 생깁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식들의 마음속에 뭐를 자꾸 불러일으키냐면 죄책감을 불러일으킵니다. 근데 어렸을 때부터 죄책감을 쌓게 하는 거예요. 아까 설명형의 부모들은 아이들한테 뭐를 자꾸 쌓냐면 분노를 쌓게 합니다. 분노를 쌓게 하지만 이런 부모들은 아이들에게 자꾸 죄책감을 쌓게 만들어요. 왜? 우니까 나한테 잘해주시는데 저렇게 헌신적으로 하시는데 화도 안 내고 그냥 울어. 울면서 우리 주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아이고 내 팔자야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신세 타령 같은 걸 하시죠. 그러잖아요. 신세 타령. 그게 이제 화가 약간 슬픔의 형태로 나올 때 신세 타령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옛날 그 어머니들이 많이 했던 말 중에 하는 말 이런 말 많잖아요. 자식 복 없는 년이 뭔 복도 없다. 아니, 서방복 없는 년이 자식 복도 없다. 이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잖아요. 우리가 알잖아요. 아니, 서방복이라도 없으면 자식이라도 좀 이렇게 말도 좀 듣고 자식이라도 좀 내 마음에 들게 그렇게 행동하면 좋은데 서방복 없는 년이 뭐도 없다? 자식 복도 없다. 이런 얘기. 그런 얘기 우리 많이 들어가지고 알잖아요. 그런 얘기를 신세 타령하듯이 합니다. 혼자 울면서 신세 타령하면서 선생님 왜 그랬어요? 너무 많이 들었죠. 너무 많이 들었죠. 그러니까 너무 많이 들으셨죠. 뭐라고 하시던가요? 없는 거다. 똑같은 얘기. 네, 똑같이. 그러니까 남편 복도 없이 서방복도 없는데 자식 복이라도. 왜 이러냐. 그렇죠. 내 팔자가 왜 이러냐. 맞아요. 신세 타령. 네. 그 신세 타령을 정말 많이 합니다. 정말 많이 하죠. 그러니까 그런 신세 타령을 듣는 자식 입장에 생각을 해보면 이게 우리가 뭘 잘못해가지고 엄마가 저렇게 우는구나. 애들은 그러잖아요. 애들은 늘 그러잖아요. 부모가 싸우기만 해도 내가 뭘 잘못했을까. 자기 잘못으로 가져가잖아요. 이거의 극단적인 형태가 어떤 형태냐면 이혼한 부모들의 자녀들입니다. 이혼한 부모들의 자녀들 중에 ACOD라는 증상이 있는데 Adult Child예요. AC가 Adult Child입니다. 성인아이라 뜻이잖아요. Adult Child of Divorced. 이혼이라는 뜻이잖아요. Adult Child of Divorced. ACOD. 이혼한 부모들이 이혼을 하면 성인아이가 되는데 그 성인아이가 되는 ACOD들의 증상들이 있어요. 그 증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주제입니다. 죄책감이 있어요. 뭔가 우리가 잘못해가지고 엄마 아빠가 헤어졌다. 그리고 이혼하고 나면 주로 엄마들이 울잖아요. 울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밖에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아이고 이제 큰일이다. 성남에서 왜 웃습니까? 너밖에 없다고 이 애들 입장 정말 큰 문제잖아요. 어렸을 때 엄마 아빠 싸우고 아버지 나가고 엄마가 아프면 네. 애가 뭔가 엄마한테 해줘야 될 것만 같은 맞습니다. 그런 그죠?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은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뭔가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구원자가 됩니다. 구원자 경향이 그래서 생기는 거예요. 아까 죄책감을 일으킨다고 했잖아요. 구원자 경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마음에 뭐가 많이 있어요? 죄책감이 많이. 죄책감 많이 있어요. 그 죄책감 때문에 자꾸 구원자 경향이 생기고 내가 뭔가를 해서 엄마를 좀 이렇게 행복하게 만들어줘야 될 것 같아. 그나저나 이혼해가지고 힘든데 울면서 저렇게 지내는데 울면서 지내는 저 엄마 어떻게라도 내가 뭐라도 해서 우리 엄마 좀 행복하게 했으면 좋겠어. 이게 이제 남자, 이게 그 아들하고 딸이 좀 다르게 나타납니다. 이 양상이 좀 다르게 나타나는데 딸 같은 경우는 계속 엄마한테 붙어 있어요. 그런 쪽으로 나타나는데 아들 같은 경우는 입장이 좀 달라져요. 어렸을 때는 엄마가 불쌍해서 엄마를 자꾸 지키려고 하거든요. 아들들은. 그러다가 청소년이 되고 어느 정도 나이가 들면서 이제 사람을 알아가기 시작을 하면 나중에 알게 돼요. 엄마가 얼마나 답답한지를 알게 돼요. 알면서 아버지를 오히려 이해를 하게 돼요. 야, 아버지가 이래서 이혼을 했겠구나. 막 이런 마음이 듭니다. 나중에. 엄마가 불쌍했다가, 그래서 아버지가 미웠거든요. 엄마가 불쌍해서 아버지가 미웠는데, 시간이 점점 지나 보니까, 아, 나도 남자인데, 보니까 엄마가 여자로서는 이건 꽝이야. 엄마로서는 뭐 어쩔지 모르겠지만, 여자로서는 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 아버지하고 참 살기가 어려웠겠구나 하고 아버지를 오히려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엄마한테 화를 내기 시작해요. 그러지 말라. 근데 또 떠날 수가 없잖아요, 또. 왜? 불쌍하잖아요. 불쌍하니까 떠날 수도 없고, 화는 나고, 떠날 수는 없고, 이렇게 막 이중적인 감정이 생깁니다. 아들들이. 그렇다고 아버지에 대해서 이해가 된다고 그래서 아버지가 안 미운 것도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이해는 되지만 믿기는 또 하잖아요. 엄마를 이렇게 만들었다, 또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그 마음이 복잡해지죠, 그래서. 참 마음이 복잡해져. 이게 남자아이들이 성장할 때 생기는 현상입니다. 여자아이들은 주로 이제 엄마 편에 붙어서 여자니까 같은 엄마 편에 붙잖아요. 그래서 남자 성토대회를 같이 합니다. 남자 성토대회. 그러면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게 뭐냐면 얘들이 성장하면서 데이트에 문제가 생겨요. 둘이 맨날 남자 성토대회를 했잖아요. 남자란 해가지고 공유하는 게 있잖아요. 남자란 해가지고 공유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남자는 뭐다? 나쁜 놈? 남자는 뭐라고요? 배? 여자는 배. 여자는 배. 아닌데? 맞아, 남자는 배. 여자는 항구. 맞아. 그래, 얘기 제대로 하셨는데. 맞아. 남자는 배, 여자는 항구. 그러니까 참 그렇게 옛날에 노래를 그렇게 불렀잖아요. 그렇게 불렀는데 여자들은 아무튼 같은 여자니까 엄마하고 같이 마음이 합쳐지잖아요. 그래 엄마 불행이 마치 자기 불행인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엄마하고 강하게 밀착 현상이 생기죠. 엄마도 밀착하지만 딸도 밀착을 하잖아요. 이렇게 같이 서로 밀착을 하잖아요. 그래서 남자에 대한 적개심을 키웁니다. 적개심을 키워서 남자가 믿긴 하고 남자가 싫기는 하는데 점점점 성장하다 보면 그 엄마가 지겨워집니다. 힘들어져요. 왜? 엄마가 누구한테만 매달려요? 나한테만 매달리잖아. 딸이 나한테만 매달려. 자기 문제 자기가 해결을 해야지. 자꾸 나한테 전화해가지고, 자꾸 나한테 찾아와가지고, 아버지하고 뭐 이렇게 이혼하긴 했지만 그래도 연락도 하고 뭐 아무튼 관계가 여전히 있잖아요. 없는 건 아니잖아요. 또 자식들이 있으니까 관계를 안 할 수는 또 없잖아요. 와서 또 얘기하고, 또 울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죠. 그런 문제만 생기는 게 아니죠. 이혼해서 혼자 살면 어떤 문제가 있는데 경제적인 문제도 생기죠. 이혼한 커플들, 경제적 지위가 낮아집니다. 전 세계적인 공통현상이에요. 특히 누구 쪽이 낮아지냐면 여자 쪽이 훨씬 낮아집니다.
재산이 없는 사람이라면 이런 전제 조건을 답니다. 훨씬 경제적 지위가 낮아지죠. 사회 경제적 지위가 낮아지잖아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또 경제적인 문제도 신경 써야 되잖아요. 왜? 살게는 해야 되니까. 그런 것들이 다 딸이나 아들들의 부담으로 다가옵니다.